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 발표와 관련해서 자체 조사가 아니라 정부와 공조한 조사였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와 민관 합동 조사가 동시에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수사 대상인 쿠팡이 직접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쿠팡과 경찰 이 의견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쿠팡이 어제 어떤 내용을 발표한 겁니까? 네, 사실 어제 이 대통령실 주재로 긴급 장관 등의 회의가 주최되기 바로 직전에 쿠팡에서는 자체 조사 결과라고 하면서 스스로 조사했던 내용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모든 내용이 정부 지시와 협조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쿠팡이 발표한 것이 이 관련 유출자를 우리가 특정했다라고 하면서 이 고객 정보 유출에 사용된 모든 장치를 우리가 회수했고 정부에 다 이미 제출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출자가 3,300만 명의 고객 정보에 접근했지만 실제로 3,000개의 계정만을 저장을 했고 현재는 모두 삭제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 특정한 과정에 대해서도 디지털 지문 등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서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했고 만나서 자백까지 받았다라고 했고 이것이 모두 정부의 지시 내지는 이 협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취지로 쿠팡이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증된 절차에 따라 이 관련 자료 등이나 이것이 모두 회수돼서 안전하게 이런 정보들이 확보됐다라고 쿠팡 측이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네, 쿠팡 측에 따르면은 그 유출자가 3,300만 개의 고객 계정 중에 3,000개의 정보만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게 어떤 정보만 갖고 있었다는 건가요? 네, 실제로 사실 국민들의 4분의 3 이상이 사용하는 그런 쿠팡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유출된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가 향후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형량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이 소비자들이 제기하는 손해배상 액수를 결정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죠. 그런데 쿠팡이 지금 자체 조사라고 하면서 밝힌 바로는 실제 유출자가 탈취한 보안키를 사용해서 3,003만 명의 이 고객 계정에 고객 정보에 접근한 건 맞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취득한 것은 약 3,000개의 계정의 고객 정보, 이름, 이메일, 또 전화번호, 주소, 또 일부 주문 정보만을 실제 저장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취득한 정보의 개수가 3,000개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이것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없다라는 것이 쿠팡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줄어들면 법적인 책임도 줄어드는 겁니까? 손해배상액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집단 소송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 또 SNS, 카페 등을 통해서 집단 소송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이 소비자들의 숫자가 3,300만 명이냐, 3,000명이냐는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것이고 이후에 정부의 어떤 행정적인 조치라든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있어서의 어떤 이 양벌 규정상의 이 회사의 책임 부분에 있어서도 유출된 범위는 굉장히 중요한 양형 요소로 참작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에서 어떤 형사적인 조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그리고 소비자들이 제기하는 이 민사 소송이 전격적으로 제기되기 전에 피해 액수와 피해 규모를 확 줄이기 위해서 자체 조사 결과를 선제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네, 이 쿠팡의 입장에 따르면 유출자가 그 쿠팡 로고가 써 있는 에코백에 이 노트북을 담아서 하천에 버렸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잠수부들이 하천을 수색해서 발견하는 그 영상을 공개를 하기도 했는데 그 수색 장면 변호사님도 보셨죠?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수사받고 있는 것이 그 유출자 개인만 수사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개인에 대해서 관리감독 의무의 소홀이 있었는지 쿠팡도 수사 대상입니다. 가해자가 가해자를 조사하는 것이 이게 온당한가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통 중요한 이 휴대전화나 이런 것들을 강에 던지는 사건들이 있는데 이것을 잠수부가 내려가서 정확히 그 지점에서 취득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이 유출자와 쿠팡이 상호 공모해서 어떤 특정 장소로의 이 노트북을 실제적으로 그 위치에 두고 이것을 잠수부를 통해서 꺼내오는 장면을 연출했을 가능성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경찰에서도 쿠팡이 자체 수사 결과를 이야기한 것을 모두 사실로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일단 수사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쿠팡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잠수부를 동원해서 해당 노트북을 취득을 했고 이 포렌식 팀을 투입해서 포렌식한 다음에 이 노트북을 넘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수사에 있어서의 증거를 왜 수사를 함께 받고 있는 가해자가 포렌식을 돌리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이 납득이 되지 않고요. 네. 그리고 포렌식 과정 중엔 일부 정보가 유실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사기관에서도 포렌식 전에 굉장히 많은 사전 작업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불러오고자 노력하는 것인데 사전에 먼저 이 경찰보다 더 먼저 포렌식을 했다면 이것 또한 이후에 수사 방해로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쿠팡은 그래서 오늘 정부 지시에 따른 공조라고 재반박을 했거든요. 정부가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유출자를 만난 이후에는 정부가 기기를 회수할 것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이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어떠한 입장인지를 정확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사 대상이 그 지금 중국 국적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그 유출자 개인만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 과연 쿠팡이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일개 직원이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 데에 관리 감독이 얼마나 소홀했는가에 대한 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혐의도 함께 수사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정부가 이 가해자로 지금 이제 의심하고 있는 쿠팡에게 또 다른 가해자인 본범을 만나서 자백을 유도시키고 그 공범으로부터 중요한 증거를 받아서 정부에 달라라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전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도 충분히 공조사를 통해서 만약 중국에 이 유출자가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인터폴 적색 수배 등의 방법으로 이 신병을 확보할 수 있고요. 또 신병 확보하기 전에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증거인데 이것을 쿠팡에 미리 접촉시켰다는 것이 조금 납득되지 않고 제가 우려하는 바는 지금 문제가 쿠팡이 먼저 자신의 이 전 직원이죠. 유출자를 만나서 자백을 받았고 면담했다는 건데 그 과정에서 혹여나 어떤 자백을 회유하거나 아니면 이후에 수사기관에서 아마 유출자도 조사하겠지만 쿠팡의 책임자도 조사할 것입니다. 이 조사 과정 중에 양자의 진술을 맞추기 위한 진술을 회유했을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적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는 만약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지시하거나 어떤 자백을 받아오라 이런 취지의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정확하게 사실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부와의 공조가 아니라 쿠팡이 임의대로 조사 결과를 좀 발표했을 경우에 이게 이제 수사 방해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증거 인멸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타인 형사 사건에 대해서 이 증거를 인멸해 주려는 시도를 했을 때 증거 인멸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본인 사건에 대해서 본인의 증거를 없애는 것은 처벌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쿠팡에서 그 유출자 개인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없애고자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면 그것은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도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적절하고요. 또 심지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트북을 먼저 포렌식하는 과정 중에 예를 들어 일부러 어떤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고의적으로 은닉한 정황이 나온다면 이 또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경찰 이 사이버수사대에서도 혹시나 넘겨받은 자료에서 먼저 선행된 이 해당 기업에 의한 포렌식 과정 중에 정보 유출이 있었는지, 정보 유실이 있었는지, 고의적 은닉이 있었는지, 삭제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수사가 본격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국내에서 집단 소송에 참여한 인원이 5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대 청구액이 4조 4천억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규모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SK 유출 사건에서도 소비자 분쟁위원회에서 1인당 한 10만 원 정도의 보상액이 상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저는 쿠팡에서 왜 이런 자체 결과를 빠르게 내놓았을까? 바로 이 민사소송의 액수가 어마어마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게 3,300명에 대한 유출인지 3,000명에 대한 유출인지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1인당 10만 원만 치더라도 3,300만 명일 경우에는 상당한 액수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자체 조사 결과 실제로 유출된 고객들의 정보가 3,000개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형사적으로도 형량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본격화되고 있는 민사소송에서의 전체적인 액수를 줄이고 또 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보통 가압류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압류돼서 아마 지금 쿠팡이라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가압류가 될 만한 부동산 재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지금 중단시키고자 이렇게 이 피해의 범위를 줄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소송에도 좀 국민적인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쿠팡 연석 청문회도 추진 중인데 이번에도 김범석 의장이 안 나오면 김범석 의장의 친동생 김유석 부회장을 증인으로 부르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이 부회장이 미등기 임원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쿠팡 관련해서 정부가 의심하고 있는 것은 지금 김범석 의장이 자신의 남동생 부부를 이용해서 이 국내의 이 회사 운영에 깊이 관여했을 가능성까지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말씀 주신 대로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쿠팡 배송캠프 관리부문 총괄 이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2014년부터 10년 넘게 이 쿠팡의 핵심 산업인 물류와 배송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남동생의 부인, 그러니까 이 배우자 같은 경우에도 인사관리 전산 시스템의 운영 총괄로 재직 중이고 또 상당한 연봉 등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등기라 하더라도 연봉을 받고 있고 남동생 같은 경우에 연봉이 약 6억 원에 달한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쿠팡은 이 김 부사장에게 24억 원 상당의 이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까지도 부여했고요. 또 이 김 부사장의 아내도 3억 8천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등기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의 일원으로 볼 수 있고 혹시나 김 의장이 이 남동생 부부를 이용해서 이 국내 쿠팡의 운영에 있어서 깊숙이 관여했다면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쟁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죠.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